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경영정보학과 권소연 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영정보학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다양한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경영정보학과란 어떤 곳인지 간단히 학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정보학과의 커리큘럼, 즉 경영정보학과는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영정보학과에 오시면 어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좀 실질적인 궁금증들을 풀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특히 인접학과인 경영학과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주제인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에 대해서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2강부터 5강까지의 전공 소개 영상에 대해서도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영정보학과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 영상 말미에는요, 경영정보학과 40주년 기념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영정보학과는 영어로 MI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첨단 기술을 이용한 비즈니스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을 돌아보면 PC 시대를 거쳐 모바일 시대로 발전해 왔고요. 그리고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최첨단 기술들이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포함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리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기술들이 우리 삶과 비즈니스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경영정보학과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 자체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이 기술들을 비즈니스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챗GPT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챗GPT를 활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고민해 보는 것이 경영정보학과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사용자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기획해보고 실현하며 미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곳이 경영정보학과입니다. 우리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는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개설된 동일 전공 학과 중 하나로 그 역사가 매우 깊습니다. 1984년 경상대학 내 정보관리학과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듬해인 1985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해서 2024년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경영정보학과를 신설한 대학이라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 학과는 오랜 역사와 함께 결속력 높은 동문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과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동문분들이 학과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매년 우리 학과에서는 경영정보인의 밤이라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례 행사에 동문과 재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후배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힘써주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 말미에는 경영정보인의 밤 40주년 행사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동국대학교 경영정보학과의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동문과 재학생의 강한 유대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영정보학과에 오시면 어떤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영정보학과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혁신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바탕으로 경영정보학과에서는 모듈과 트랙 체계를 기반으로 교과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5학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원과 연계하여 여러분들의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융합 모듈과 트랙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5학년도부터는 최신 IT 기술 발전과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여 생성형 AI와 비즈니스 혁신, 인공지능 트렌드와 비즈니스 혁신, 텍스트 마이닝의 비즈니스 응용, 블록체인 비즈니스 응용 등 다양한 교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모듈 트랙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모듈이란 공통된 주제를 가진 교과목끼리 합쳐놓은 집합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7개의 모듈이 있고요. 경영정보학과 기초 모듈부터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초 및 심화 모듈 등 총 7개의 주제로 교과목들을 모듈 단위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모듈들을 구성해서 총 4개의 트랙을 설계하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경영정보학과 전공 후에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서 총 4개의 트랙을 만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하기 위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트랙, 인공지능 기반 제품 및 서비스 기획자, 인공지능 연구원 등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혁신 트랙, 기업의 전반적인 IT 전략을 관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트랙,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원과 연계하여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즈니스 데이터 사이언스 융합 트랙까지 이렇게 총 4개의 트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경영정보학과의 교과목 체계이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경영대학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해서 총 8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정보론을 포함해서 마케팅 원론, 조직행위, 재무관리, 운영관리 등 총 8개의 과목을 수강함으로써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을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경영정보와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트랙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좀 특화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영정보학과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영과 IT 간의 융합적인 측면을 다루는 학과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경영정보학과가 접근하는 방식과 컴퓨터공학과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아닌 알고리즘과 관련된 심화된 내용을 조금 더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을 복수 전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25학년도부터는 소프트웨어 교육원과 연계해서 융합 모듈과 트랙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관심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직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경영정보학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었어요. 이를 인접학과인 경영학과와 비교를 함으로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습이 많나요? 팀 프로젝트 비중이 높나요? 라고 궁금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영정보학과는 경영학과에 비해서는 실습의 비중이 높고 팀 프로젝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래밍이라는 공통 과목을 수강하거든요. 이때부터 R, 파이썬, 자바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수업이 많습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면 이론만 배우는 수업보다는 학생들이 덜 지루해하는 것 같아요.
참여도와 흥미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단위로 하는 프로그래밍 실습이 있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경영학과에 비해서는 팀 프로젝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이 수학을 잘해야 하나요? 완벽한 문과 체질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혁신을 준비하는 데 특화된 학과이다 보니까 IT 관련된 주제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너무 마음의 벽이 높은 친구들은 좀 낯설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업을 들어보시면 우리 교수님들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문과 체질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졸업 전에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강점을 가지고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학생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학과 관련해서는 경영정보학과에서는 수학을 완벽히 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정보학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접근하는 방식은 예를 들면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에서 접근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컴퓨터공학과에서는 알고리즘 개발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한다면 경영정보학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을 할 것인가, 즉 데이터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에 좀 더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수학이나 통계에 대한 부담을 너무 가지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영정보학과는 경영학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인원이 오히려 학우들과 선배들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졸업 후에 우리 인적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경영정보학과는 결속력 높은 동문회를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년 신입생 환영에 동문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후배들을 격려할 정도로 후배 사랑이 매우 깊으시고요. 또한 매년 경영정보인의 밤이라는 연례 행사를 통해서 선후배들이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동문 선배님의 조언 중 하나는 이랬습니다. 같은 IT나 데이터 분석 관련 직무라도 컴퓨터공학과 출신보다는 우리 경영정보학과 출신이 좀 더 선호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개발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경영정보학과 출신들은 기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중심의 오픈마인드를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정보학과 졸업생들이 현업에서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선배님의 조언이 제게도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창의력과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서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 하는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수트를 입고 자비스라는 AI 비서와 소통을 합니다. 영화 주인공의 실제 신체 능력은 특별할 건 없지만 수트를 입는 순간 강력한 힘이 생겨서 외계의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고요. 사람들과 말하듯이 음성으로 자비스라는 AI 비서와 소통을 하며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에서의 모습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아이언맨 수트와 같이 입으면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속력으로 걸을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면서 검색 엔진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수집할 때 실제 나의 전담 비서에게 말을 하듯이 음성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비서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나에게 텍스트가 아닌 음성으로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보이스 어시스턴트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아마도 누군가의 엉뚱한 상상력에서 기인한 장면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장면들이 모두 현실화될 수 있는 기반 기술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이를 이용해서 기존에는 정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이 우리 경영정보학과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풍부한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창의력과 상상력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결국 노력의 산물입니다. 물론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창의력과 상상력은 모두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노력하면 기를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정보학과에 오셔서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심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경영정보학과에 오기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여러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주제 중 하나로 바로 이제 졸업 후 진로일 텐데요. 우리 경영정보학과 졸업생들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5년 이내 졸업한 경영정보학과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많은 졸업생들이 IT 관련 직무로 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NC소프트와 같은 게임 회사, 신한은행의 ICT, 매트라이프의 빅데이터 분석 직무,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T 분야뿐 아니라 마케팅, 회계, 유통 등 경영 관련 다양한 분야로도 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 분야로 진출한 졸업생들이 많은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에 진출한 졸업생들의 비중이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경영정보학과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준비하기에 가장 특화된 학과입니다.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클라우드와 같은 최신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는 다양한 분야로의 길도 언제나 열려있는 학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강의에서는 2강부터 5강에 걸쳐서 경영정보학과에서 다루는 각 세부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강에서는 빅데이터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실제 경영정보학과 수업에서는 어떤 종류의 비정형 데이터를 다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3강에서는 웹 3.0의 등장으로 달라진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웹 1.0과 2.0을 거쳐서 웹 3.0의 시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웹 2.0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플랫폼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플랫폼의 등장이 비즈니스 환경을 상당히 바꿔 놓았지만 중앙 관리자가 플랫폼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기인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웹 3.0이라는 새로운 웹 환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환경 하에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 NFT, 메타버스 등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웹 3.0과 연관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3강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강에서는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5강에서는 딥러닝과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딥러닝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규민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영정보학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